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핵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군요.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서 해마다 핵무기를 최대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2017년에서 2020년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삼림 벌채와 토지 이용 변화를 추적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채굴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가진 역량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만 쓰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연간 우라늄 채굴량이 3만 미터톤이지만 최대 채굴 역량은 연간 36만 미터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북한이 1년에 최대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리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해마다 핵무기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서 미 육군은 북한이 해마다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 능력을 보여주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이후에도 평산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는 것을 비롯해 새로운 무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유엔 제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해선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제재 완화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을 향한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연말에는 또 눈여겨볼 것이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렵사리 두 정상이 만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연말로 예정된 미중 화상으로 되는 그 정상회담에서 우선은 비자 발급 문제가 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폴리티코는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간 긴장 완화의 일환으로 영사관 재개관과 비자 발급 완화 문제를 둘러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왔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 군비 증강을 비롯해 대만 문제를 놓고도 두 정상이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골적인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 신냉전으로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얼어붙은 두 나라의 갈등이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 와중에도 중국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일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국제회의 불참을 언급하며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건 큰 실수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과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경쟁이지 갈등이 돼선 안 된다면서 대화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몇 차례 마주했지만 갈등만 키워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설사 좀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두 나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국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유럽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북유럽 국가죠. 스웨덴에서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어떤 네, 내용이죠? 올해 54세 스웨덴의 여성 재무장관이 집권당 차기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를 했습니다. 재무장관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이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스웨덴 첫 여성 총리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북유럽 5개 나라가 여성 총리의 리더십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총리가 모두 여성입니다. 앞서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지난 8월 당대표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레벤 총리가 물러나면 안데르손 장관은 의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안데르손 장관은 수영선수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현직 총리인 레벤의 측근이자 후계자로 꼽혔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서 불도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며 사회민주당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 총리실에 입문한 뒤 2004년 재무장관으로 레벤 총리 내각에 합류했고 그로부터 세계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불리는 그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힘써온 나라지만 여성 정치인의 험로가 좀 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03년만 해도 당시 외교 장관이었던 안나 린드라는 여성은 스톡홀름의 백화점에서 극우 조직과 연관된 테러범에 의해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소식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더 어린 이제 영유아용 백신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곧 나올 수 있다. 그런 소식이군요. 네, 미국에서 만 5세 미만용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초쯤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비베크 머시 보건복지부 의무총감은 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돼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대 영유아를 위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백신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이 나이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까지 나오면 모든 나이대에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접종 자격이 주어진 만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를 향해서 허위 백신 정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들이 백신과 관련해 의문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나 병원, 또 지역보건소, 질병통제예방센터처럼 믿을 만한 정보원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과 관련해서 공식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2번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 도중에 만 12살을 넘길 경우 두 번째 접종 때만 성인 투여량을 맞으라고 권고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만 5세에서 11세에게 성인에게 맞히는 투여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을 두고 2번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생일을 맞아서 만 12살이 된 어린이의 경우 1차는 3분의 1 분량, 2차 때는 성인 투여량을 접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CDC는 다만 두 번째 접종 도중에 만 12살이 넘겼는데 2차 때 깜빡하고 3분의 1 용량을 맞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